함께 만드는 언론 매일의 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매일의 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시즌2 두 번째 방송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편집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뭐 안녕한 날이 없죠. 안녕한 날이 없죠. 네, 안녕한 날이 없죠. 개인 뭐 안색은 좀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 보이시는데. 뭐 다 화장빨인데. 화장빨이에요? 그런데 뭐 워낙 바쁘니까. 네. 이제 생활이 달라지니까. 네. 힘들어요. 어떻게 정치인으로서의 인생 2막 좀 재밌게 지내고 계십니까? 좀 아직 적응 안 돼요. 아직 적응 안 되고. 예, 아직 적응 안 되고. 우리 적응의 귀재이신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적응이 잘 안 되시네요. 확실히 정치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죠? 쉬운 거 아니죠. 제일 어려워요. 예. 사방 신경 쓰이고. 네. 이제 막말 못해서 아주 성질나 죽겠어요. 발언의 수위를 또 뜻하지 않게 조율하셔야 되는. 또 조율해야 되고. 네. 저만 사고 치면 괜찮지. 네. 다 피해를 입으니까 문제지. 그렇죠. 또 이제 공인이 되셨으니까. 뭐 지금까지 공인으로 쭉 살아오셨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진보 정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예. 그만큼 또 조심하면서도 기량은 또 마음껏 발휘하는. 조심하고 조신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한 50일 만에 시즌2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방송 전에 그 팟캐스트 순위를 보니까 한 300위 정도였는데, 한번 시즌2 방송을 시작했는데 30위 권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요? 예. 저는 아직도 배고파요. 아직도 배고프세요? 예. 배고픕니다. 이게 또 이제 위의 용량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 이제 확인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메가톤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킬로톤급의 팟캐스트 시장이 아주 또 의미 있는 또 바람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뭐 다 우리 덕분이 아니라 네. 다 시청자분들 사랑해 주시는 덕분이에요. 네. 그만큼 뭐 이제 안보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좀 차분히 또 깊이 있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분석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신 만큼 또 저희들은 또 좋은 방송으로 또 앞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네. 그리고 우리가 또 시즌2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대 5분 칼럼 우리가 시즌1 때 이게 이제 잠깐 선보여서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때는 3분 칼럼이었는데 이번엔 5분 칼럼으로 늘어났어요. 뭐 2분을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손석희 앵커도 뭐 앵커 브리핑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있어요? 조금 더 무게를 실은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분량도 조정이 되고 무엇보다 영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영상.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도 나가고, 오디오로도 나가고, 그리고 프레시안의 글로도 나가고. 그럼. 이 3일째 이제 5분 칼럼을 또 새롭게 선보이게 됐는데, 다 좋아요. 이게 본방송의 인기를 능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좀 우려도 듭니다. 그거면 안 되는데. 이 경쟁자를 뭐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으로 잡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너무 나갔어.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좀 진짜 안보, 또 우리가 이제 저는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우리가 좀 더 진짜 안보가 풍부하고 좋은 내용을 하기 위해선 또 여러분들에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저희들이 좀 쌈박한 이제 서로 돕자라는 취지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연대 광고
예, 서로 연대하자는 취지로 이제 좀 광고를 후원 광고를 좀 유치할 계획인데요. 오케이. 뭐 조만간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잘 준비해서 예,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고기 사장님, 그 저기 뿌리마켓 사장님 뭐 다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 업소들 관리를 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우리도 이제 업계로 진출합시다. 네네네. 그 뭐 오늘도 이제 다뤄야 될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60만 국군 장병들한테 그 보내준 하사품을 또 논란이 좀 되고 있고. 저는 그래서 하사품 그러길래 저는 군 생활할 때 하사품을 받아본 대통령의 하사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방인에서 대통령의 하사품을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럴 수도 그게 있지. 또 아닌가 봐요. 글쎄 이번에 뭐 이렇게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 준다 그러는데 뭐 기억에 아주 많이 남겠죠. 과거에도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이렇게 요란 떨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뭐 문민정부 출범 이후 YS 김영삼 있었어요. 정부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좀 있었는데 그 경우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는데 이번에는 휴가증이 들어가 있어요. 1박 2일 뭐 특별휴가, 특별휴가, 특별 선물, 추석마의 특별 선물, 과자, 특별휴가, 과자하고 휴가 두 개예요. 이제 과자 3종 세트에 1박 2일 휴가증이 나간 겁니다. 자, 뭐 이거 준다는데 싫다 그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다 좋은 거예요. 이건 뭐 병사들 복지에 있어서 사기를 증진시키는 데는 저는 좋은 선물이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청와대가 보도자를 내가면서 우리가 하사했다고 브리핑을 해버리니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평소에 그런 말을 써서도 안 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썼다. 이게 하사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옛날에 군주 시대에는 왕국, 나라라는 거, 국가라는 거는 왕의 소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나라, 나의 신민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왕의 국가거든요. 이게 이제 왕조 시대의 산물인데 여기서 하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일부를 떼서 신하나 백성들한테 준다는 의미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하사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군에 살아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청와대가 이 용어를 아무런 의식 없이 그대로 베껴 쓴다는 거, 그걸 또 언론에 홍보까지 한다는 거. 뭐 주요 언론의 뭐 헤드라인을 또 장식할 정도로. 아니 그렇습니다. 저 학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학도. 일제 시대 때 많았죠. 그거 아직도 써요 군에는. 그런 잔재들이. 학도를 조직한다. 학도호국단이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시회는 편제됩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는 어떤 근로동원의 대상이 돼 있어요. 예전에 교련 수업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근로 단위로 이제 소대, 중대, 연대 이렇게 편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학도 조직이래. 지금도 저기 충무계에 나와 있어. 전쟁에 벌어지면 고딩들도 동원이 돼야 되는. 동원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 막아야겠네요. 고딩들 안 그래도 불쌍한 아이들인데 이 전쟁까지 동원되는 그런 또 비참한 상황을 또 우리가 참아.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거기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얼마나 구태의연합니까? 그러니까 군주 시대에 쓰던 뭐 하사라는 표현들이 지금도 버젓 등장하고 있고. 하사관은 부사관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하사. 뭘 하사한다. 이런 표현들, 뭐 학도라고 하는 일제 시대 때 표현들. 또 뭐 통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수. 이런 어떤 좀 여전히 이제 좀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그런 좀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좀 뭐 이게 대통령이 어떤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제 그런 뭐 선행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거를 또 좀 이렇게 과시하고 그걸 또 뭐 홍보하고 그래서 마치 이제 좀 절대 군주 시대 임금처럼 60만 장병이 본인이 군림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존재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과연 이 군인들의 이제 군심을 얼마만큼 잡는 데 효과적인 건지 오히려 본인이 좀 낮춤으로써 정말 이제 그 60만 장병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좀 과시하고 생색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전방부대 방문 한 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기 그 지뢰 사건 때 상군사령부를 간 거고 전방의 철책에 또는 어디 백령도 연평대의 그 초소에 이렇게 군복으로 갈아입고 같이 이렇게 그 보고 대화도 나누면서 왜 위문 활동 하잖아요. 그거 몇 번 했냐고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올해가 집권 3년 차예요. 딱 한 번 하고 전방에 안 가요. 안 가다고.
네. 난 그게 희한해. 이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네.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자기의 어떤 품위와 격을 낮추면서 못 가겠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난데없는 휴가증인데 아니 휴가 가는 거 좋죠. 그러는데 이거 이제 행정보고관들이 앞으로 근무명령제 하는데 머리 터질 겁니다. 그렇죠. 1박 2일 전 장병들이 다 가게 되면. 그것도 다 시기 조정해야 되고 네. 아주 복잡한 일거리인데 물론 그런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방이나 주요 작전부대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병력 부족입니다. 병력 부족. 예. 네. 인가된 병력이 다 배치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병사들을 모자라기 때문에 전방 가면은 그 뭐 행정병이나 이렇게 그 따로 이렇게 뽑았을 수 있는 이런 병력이 귀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을 아주 대접받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전방에 철책 지키는 작전부대도 지금 병력이 부족할 판인데 네. 딴 데 뺐을 여력이 없어요. 옛날에 남아돌 때는 뭐 테니스 병도 있었고, 그렇죠. 보일러병도 있었고, 네. 그래 보일러병도 있었고, 또 저 뭐냐 그 지휘관 자녀 가외 공부 시키는 가정교사병이 있었고, 뭐 맘대로 지천으로 네, 공짜로 주니까 마구마구 낭비하고 썼는데 요즘은 그렇게 전방부대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병력이 매우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병력수 머리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건데 보직수는 그대로 유지를 함으로써 그런 병력 부족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예, 전방에 요번에 지뢰 사건 때 보십시오. 보통 수색정찰은 분대 단위 작전입니다. 네. 근데 10명이 투입돼야 돼요. 근데 6명 투입됐잖아요. 이번에. 네. 제대로 이제 그 보호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이제 좀 큰 사고를 당했던 이런 어떤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뭐 이제 아무튼 좀 뭐 이렇게 하스라는 표현도 좀 논란이 됐고, 네. 또 하나는 뭐 대통령이 뭐 특별 간식 또 뭐 경력 카드 이런 것들을 하사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 뭐 개인 돈은 아니더라도 뭐 대통령에게 뭐 업무 추진비라든지 뭐 청와대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자기 돈 쓸 사람들은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뭐 군 예산의 일부를 전용해서 60억 정도 쓸 것 같아요. 그 전용해서 한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뭐 다른 그 민원 피해 보상비를 전용해서 이리로 돌렸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눠주는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는 거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은. 자, 지금 군인들 말이죠. 군화가 미창이 떨어져가지고 몇십만 족을 그 신던 거를 리콜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탄복 지금 총탄에 뚫린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방탄모는 왜 또 말썽이냐고. 이게 왜 말썽이냐고, 이게. 품질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군복, 이거. 땀 차가지고 땀 배출이 안 돼가지고 땀이 배출 안 돼서 무슨 이거 뭐 60, 70년 된 나이롱 얘기입니까 지금? 자, 이런 문제들에서 막사 아직도 구형 막사 있어요. 아직도 이런 어떤 그 전방의 여러 가지 그 불우한 현실에다가 너무나 많은 그 임무를 부여해서 여기다 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가장 경험 없고 가장 어린 친구들이 가장 많은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불합리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걸 개선 안 하는데 거기서 고생하는데 1박 2일 휴가증 과자라는 게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지금 군병력의 40%가 전방병력의 40%가 복무 중에 단 한 번도 면회를 안 옵니다. 면회 없이. 면회를 뭐 작년에 이제 그런 전방에서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들 많이 있으면서 전방 병력 그 전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사병들의 복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뭐 이제 뭐 면회도 좀 많이 좀 기회를 주고 그거 다 뭐 외박 외출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다 있는 사람 얘기고 그거 풀어놔봤자 면회 올 사람이 없는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편부모 수라라든가 또는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면회 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이런 게 많게 어떤 부대에 보니까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방병력의 6분의 1이 고졸입니다. 그런데 기모표예요. 제가 전방부대 많이 시찰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그 학력, 이게 어떤 그 평균 이하 학력까지 이런 병사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입니다. 거의 차별의 구조가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라든지. 자, 또는 어떤 그 전방에 그 지천으로 있다 그러는 관시병사 문제. 요즘은 뭐 도움병사 이렇게 그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보면은 어떤 자신의 자존감이 상처 입은 우울증 환자들 이런 현상들 보면은
자, 휴가를 보내준다 해도 어떤 사람은 재밌게 나가서 친구들하고 맥주 먹고 네. 여자친구 만나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휴가 가는 것 자체도 네. 서러운 네. 이런 미생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병영의 문화가 썩고 병들고 골병드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치닫는 이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더 우리가 힘을 보태야지. 선심 주듯이 과자 먹어라. 예. 아니 이런 것들의 어떤 선심 예산으로 이렇게 대통령 인기몰이를 한다는 건 이거 혹시 저 내년 총선 앞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또 이제 의구심을 충분히 받을 법하고. 그러니까 우리 군사 이 병력들의 장병들의 일상 상황은 정말 비정상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뭐 이제 30대 뭐 특별자를 붙여가지고 뭐 특별 휴가다, 뭐 격려 편지다 이런 부분들이 뭐 잠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퓰리즘 그 의도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지금 정말 그 국군 통수권자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정말 갈수록 비정상화되고 있는 이 사병들의 이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 뒷전에 문제가 제기될 때 뭐 이렇게 예. 개선하겠다 저렇게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뭐 이제 뭐 소나기 제가 어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네, 누구한테? 저기 중사의 어머니인데 최근에 그 전방의 지뢰 사건으로 그 하하사인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군병원 시원찮아서 민간병원 갔어요. 그렇죠. 한 달 치료 지나니까 나머지 병원비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군 규정에는 한 달 이상 민간인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은 치료비 안 대주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발목이 절단되는데 그게 한 달 갖고 치료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부랴부랴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 가서 나머지 치료비 저기 국가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 그 지뢰 사건이 이게 한 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요전에 8월에 난 그 지뢰 사건의 직전에 또 유사한 사고가 났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났는데 그 중사의 어머니예요. 병원비 청구가 나왔는데 중대장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비 780만 원을 바로 병원에서 물으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대통령이 찾아온 그 사람만 혜택 받는 거야. 아니 그 사람만 혜택 받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럼 뭐 그런 어떤 관련된 법 체계가 전혀 바뀐 게 없나요? 없다니까요. 법제도는 그대로고. 네가 알아서 치료해라. 대통령이 방문한 사람한테만? 그 사람만. 연평도 포격 때도 그 돌아가신 병사들에 대해서는 뭐 국가가 뭐 훈장을 준다, 예우를 한다 난리 쳤잖아요. 부상자들은 뒷전으로 밀렸거든. 뉴스에 관심이 아니었어요. 아니 제대시키고 표창장을 등기 우편으로 배달해드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저 공상 인정해 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혜택 없어요. 지가 다 알아서 치료도 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한 명 찾아오지도 않았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 지금 이제 정의당에서 이제 국방계획 추진 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신경 써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엔 그 군 병원에서 최대한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가장 최신 시설과 의료진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병원이 제일 좋아요. 미국 대통령이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군병원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 병원도 개판이고. 그래서 민간병원 가면 치료비는 네가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이고. 이게 정말 비정상의 극치네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의료보험 혜택도 안 해줬어요. 또 치료비도 비쌌다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는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다도 아니고 일부 보전을 해줘요. 그러니까 군인인 말이지 치료를 받아도 의료비도 더 비싸고 요걸 또 지 돈으로 해야 되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병사들을 대접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전방에 1박 2일 휴가증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근본적인 걸 뜯어고치시라 이 얘기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 조금씩 개선해 왔는데 이 정부만 안 하고 있어요. 여기만. 그러니까요. 전방에 가서 한번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군수내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수부내에서 항상 예산 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타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예산 없으면 지 돈으로도 내야지. 네. 자기 자식 같은 애들이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그럼 고급 장교들 특히 이제 장성들한테 들어가는 그 예산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아니 국방의 인건비가 다 그건데 뭐 간부들 인건비 그것도 저기 상층부에다가 자 육군의 대령의 38%가 진급정기가 경과된 맞으면 진급에 희망이 없는 장군 포기한 대령이라 그래 장포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가 700억입니다. 700억이에요. 자 지금 이번에 그 과자 사준 거에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입니까? 군의 비계살이지, 거품이지. 이거를 그냥 정년 다 지켜준다고. 차라리 돈 줘서 명예퇴직금 줘서 빨리 내쫓아버리면 본인도 좋다 그러고 군도 좋아져요. 근데 일 안 하는 사람이 군대 가시처럼 베껴가지고 그러니까 눈총대로 받고 사단장보다 육사 선배가 부사단장을 하고 있어. 일 안 해. 그리고 사단장도 출장만 보내려고 그러고 문 걸어 잠그고 골프, 바둑 이런 케이블 TV 봐요. 이런 사람들 차라리 돈 줘서 내보내는 게 매년 인건비에 부수 시설에 뭐 차량에 당번병에 보십시오. 이걸로 깨지는 돈이 이게 다 저기 얼마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고급 장교들의 인건비, 거기 뭐 품위 유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것도 있지만 오늘 또 좀 열받게 한 뉴스가 있어요. 이 단군일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인 F-35. F-35 8조 무기 원짜리. 구매가만 7조 3천억 원. 인데 이게 지금 뭐 들리는 뉴스로는 여기에 핵심적인 기술 이전을 미국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좀 안고 없는 빈 껍데기만 좀 밖에 생긴 이런 어떤 그건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는데 그 F-35 라이트닝 2 이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우리의 전략 목표 중에 하나는 그 전투기를 도입할 때 미국과 절충교역 옵셋이라는 걸 해서 차기에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을 내놔라. 원래 우리나라가 그 전투기 개발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기술을 안 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 F-35를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겁니까? 없었어요. 계약서는 체결된 지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언론을 보면 지금 네티즌들이 지금 분노를 일으키는 건 미국이 완전히 갑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무기 사겠다고 계약할 때는 기술 이전해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이제 뭐 계약 성사됐으니까 입 싹 닫고 한국을 완전히 호구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반미 감정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씀이세요?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게. 제가 이것도 기가 막히네 이거 진짜. 자 보자고. 자 우리가 FX 사업 즉 이번에 F-35를 도입하게 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군의 전력 공백, 즉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르는 전력 공백을 새로운 세계 최고 성능의 최신의 전투기로 보완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 특히 보이지 않는 게 강하다. 보이지 않는 게 강하다. 아주 지랄 연병을 합니다.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지금. 두 번째는 그 저기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으로 FX 사업을 활용하겠다. F-35를 우리가 사주면은 기술 지원을 해서 이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도록 미국이 책임져라. 그 기술 내놔라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한국은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이 얼마 전까지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을 어떻게 했느냐. 한국형 전투기 사업, 보람의 사업이라고도 하는 KFX 사업을 하는데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재작년에 이제 F-35 기종 선정을 하고 얼마 있다가 미국의 그 구매 의향서를 우리가 보냅니다. 그거를 미국이 수락하는 거예요. 이거를 LOA라고 하는 겁니다. 구매 의향서라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이 뭐라고 그 기재를 했냐 하면은 그 한국에 기술 지원을 하면서 기술 인력 300명을 파견해 주겠다. 즉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하는데 이 기술 인력을 파견해 주겠다. 이 문서를 방사청이 국회 들고 와서
자, 지금 계약서는 체결 안 됐지만 네. 미국이 의향을 보였다 이게. 네.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구매 의향서라는 거는 법적인 문서가 아니에요. 네, 네. 이건 말 그대로 의향서입니다. 네. 예, 상대방의 서로 의향이 맞은 거예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네. 이래서 기술 이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설레발쳐 왔어요. 그리고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미국에서 얘기한 거는 300명의 기술 인력을 보내주겠다는 거였지. 지원하겠다. 근데 그게 기술 이전과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이전하고는 다른데 네, 아니, 네. 보통 네. 기술 이전을 하려면 실제로 기술 네, 네. 인력이 엔지니어들이 와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21개 분야의 기술 이전 목록을 첨부했다 이게. 네. 이렇게 됐는데 그 21개 분야를 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핵심 기술 4가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록히드 마틴은 한국 정부에 언제든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밑에 한 가지 단서가 있어. 어떤 거였죠? 근데 미국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답니다. 그러니까 판매업자는 우리는 줄 의향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요 논리인데. 예. 근데 그거는 그럼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 FMS 방식으로 체결된 거 아닌가요? FMS 방식, 정부 대 정부 방식. 그러니까 정부인데 지금 한국 국방부는 록히드 마틴사라고 하는 무기 업자의 말을 믿고 더군다나 단서 조항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국민과 국회한테는 허위 보고를 한 셈이네요. 허위 보고했어. 완전 위증만 했어. 그런데 네. 이걸 믿고 야 F-35 사면은 한국형 전투기도 따라갈 수 있고 우리 국민적 기대가 대단했죠. 네. 왜? F-35가 한국이 구매하는 전투기 사업 중에 당분 이래 최대 사업이고 네네. 한국형 전투기가 나온다는 건 군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네. 자다가 벌떡 일어날 네.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거 아니야 이게. 네. 한국이 전투기 수출국이 된다는데 이게 네. 보통 얘기예요. 이게 네네. 8조 원 들이고 18조 원을 양산비로 써서 한 26조 원을 써가지고 네. 4대강보다 많습니다. 네. 한 200여 대를 생산하는 계획이고 네. 잘하면 또 200대 수출까지 한대. 네. 완전히 대박이지. 네. 그런데 미국 정부하고 작년에 미 공군하고 미 국방부의 안보협력국에 우리 공군 방사청 직원들이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미국 반응이 뭔지 알아요? 제가 기사로 썼는데 네. 난 작년 9월부터 썼어. 네.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드는데 네. 그걸 왜 여기 와서 달라 그러시는데 우린 수출 통제 제도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온 게 4차, 5차 협상팀까지 가가지고 다 빈손으로 들어왔는데 네. 요 무렵에도 작년 국정감사 때입니다. 네. 국회 와가지고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위증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이거 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래 방사청에서 한다는데 기술 받아온다는데 네, 네. 그러다가 요즘 방사청장에 조금 맹한 사람이 왔어. 네. 이 사람의 단점은 너무 솔직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방사비리 대표적인 거 대봐요.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네. 야당 의원의 질문하니까 너무 많아서 못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솔직해, 순진해. 네. 이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엔지니어만 하신 분이라 정무 감각이 네. 없어. 네. 그래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협의 중이다, 이러면 네. 될 것을 솔직하게 네. 얘기해버린 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준대. 그럼 안 준다는 기술이 뭐냐? 적외선 표적 탐지. 저게 그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제가 뭐 비전문가인데 그 표적 적외선 탐지. 전투기가 표적 확인 기술을 못 받으면 야간 전투 못해. 그럼 뭐 육안으로 낮에만 해고 또 광학 영상 표적 장치. 요것도 안 돼. 네네. 그다음에 SR라고 해서 전자식 레이더. 전자식 레이더. 요런 거 레이더 먹으려면 기계식 빙글빙글 네. 돌아가는 거 그거 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요즘 세계는 다 전자식으로 바뀌고 네. 있는데 이거 안 돼. 네. 요거 안 되고 그다음에 항제밍 째밍이라고 해서 전자방에 들어오는 거. 전자파 방해. 예. 이걸 감지하는 센서 포드가 있고 또 이걸 회피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네. 요거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핵심 중에 핵심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별도의 돈을 주고 사라. 그러면은 예. 미국이 직접 우리 전투기 개발하는데 와서 네. 이걸 노출시킬 수 없잖아, 기술을. 네네. 기술을 준다는 뜻은 소스 코드를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가 장착을 해줄 테니 네. 대신 한국형 전투기의 체계 종합 이거는 미국 업체가 하겠다. 한국 업체 못한다. 네, 그러니까 니들은 껍데기만 만들고 껍데기만 만들어라. 우리 거 갖다 써라. 이런 거네요. 요러니까 방사청장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사실 이건 처음부터 답이 나와 있어서. 재작년에 F-35 그 기종 결정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숨겨온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나 몰라라 한 거예요. 방사청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방사청은 나도 몰라. 미국은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항공이라는 업체에다가 니들이 알아서 하고 떠넘겨온 거야. 이게 폭탄 돌리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해결 안 한 거야. 이러는 상태로 국회에서 위증을 한 거지.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럼 미국 업체가 다 체계 종합하면 우리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이 만드는 전투기가 되는 것이고 수출도 완전히 공연불이에요. 우리 영원히 미국의 호갱이 되는 것이고. 호갱이 되는 거고 여기다 8조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런데 8조 원 갖고 안 된다 그러겠지 이제 이러면. 근데 방사청장은 국회에 가서 또 이렇게 호언 장담하시잖아요. 그 F-35 그 핵심 기술 이전 안 받아도 우리가 독자로 만들 수 있다. 호언 장담하셨거든요. 어느 세월에. 그 시간은 묻지 마. 우리가 언젠가 할 수 있는데 시간은 묻지 마 이런 건가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까지 사기 쳐온 게 한둘이 아닙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의 최초의 탄도미사일 100곰 미사일 개발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고물 그 창고에 있는 거 끄집어 페인트 칠 다시 한 거고 아니 미사일을 처음 구경해보는 나라가 어떻게 1년 만에 아무리 그 70년대 그래 록히드 마틴 같은 회사도 저기 뭐냐 수년 걸려 개발하는 미사일 이를 그래 1년에 개발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마.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SR 레이더, 전자식 레이더를 우리 힘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SR 레이더 말입니다. 그걸 생산하는 데가 노스럽 그루만이라는 굴지의 방산 회사가 개발 착수해서 장착하는데 27년 걸렸습니다. 27년. 그런데 우리 한국형 전투기의 남은 기간 8년 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노스럽 그루만 같은 개발 인력도 없는데 또 여기는 개발하라고 시키면은 관리만 하고 업체에다가 하청 용역 주는 데인데 여기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거기 기술력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전투기를 만들고 레이더를 만들어. 여기가 8년 만에 지들 힘으로 하내겠다 그러면서 숟가락 하나 갖고 덤비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자들의 사기극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 가서 개발이 안 되면 어떡할래? 그러면 흑표 전차꼴 나는 거예요. 개발해놓고 몇 개가 엔진 변속기 개발 안 됐다고 지금 조립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가는 건데 안 되면 또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가 손 벌려가지고 또 돈 주고 사오고 돈으로 다 싸발리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미국이 또 원하는 거는 특히 이제 뭐 다른 무기 체계도 그렇습니다만 전투기와 방공 미사일 같은 미사일 방어체 MD를 포함한 방공망은 한미 양국이 완전히 시스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다룬 것처럼 피아 식별 장치하고 데이터 링크 이거는 미국 2020년까지 바꿀 테니까 너희들도 그때까지 바꿔라. 근데 유럽식 기술을 갖다 써버리면 나중에 또 미국의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뭐 비용을 지불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시스템 통합이라는 게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F-16 성능 개량을 유럽 업체에 줬다가 지금 실패해가지고 미국 업체로 또 바꾸고 있어요. 비용 5배 늘어났습니다. 5배. F-16 하나에 레이더 성능 개량하는데 지금 1조 3천억 이상 써야 돼요. 그것도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사람 환장아 부르는 게 값이야. 처음에 2천억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유럽 갔다가 개피 보고 하는 거예요. 7배 가까이 뜬 거네요. 그 사이에 미국은 계속 가격을 올렸죠. 이게 날아다니는 금덩어리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동일 무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럽하고 뭐 다른 시스템 개발하고 구성 장비나 어떤 구성품을 우리가 개발할 수는 있겠죠. 또 유럽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조건이 좋아요. 그러면 차라리 뭐 작년 그 전투기 기종 선정할 때 처음부터 유럽제를 선정했으면은 이런 어려움은 많이 그렇죠. 유럽은 화끈한 조건들을 많이 제시했잖아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우리가 현금으로 쏘겠다. 그런데 지금 방위사업청장 얘기는 미국제 전투기를 사고 거기서 안 오는 기술을 유럽 가서 또 사겠다. 제3국으로 협력선을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나오시는 거거든. 그러면 돈이 한 번에 될 걸 2중, 3중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세상에 사실은 돈 많이 쏟아부어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다 돼요. 그게 누구 돈이냐의 문제인 거죠.
자, 불란서의 라팔 전투기 개발비 저기 1,000억 달러 썼습니다. 100조. 네, 100조. 예. 그런데 우리가 8조 원 갖고 이거 전투기 개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 없다는 거야. 하다 보니까 기술 없다는 거야. 네. 이런 계획 누구는 못 세워. 네. 내가 그냥 하룻밤에도 다 세우는 계획이에요. 네. 어차피 차질 있고 엉터리 계획인데 네. 그거 누구는 못 세워요. 아니 이게 국가 돈 20조, 30조가 들어가는 계획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저 4대강이야 뭐 국민들 눈에 보이기나 하지. 이건 눈에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이루어지는 일을 아무도 내막 모르는 거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편장님께서 작년부터 문제 제기했으면 했다니까. 좀 언론이나 좀 국회 쪽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국회는 봤으면 딱 내년 선거밖에 관심 없어요. 작년부터 말씀하셨는데 참나 심지어 안 돼서 써줬어. 네. 근데 방사청에서 된다는데요. 이래고 지르다. 아니 이거 어떻게 그래? 그 말을 믿습니까 그래? 네. 아니 지금 만약에 어떤 거짓말 위증죄 처벌로 하면은 지금 국방부 산하기관장들 다 저기 실형감이에요. 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이렇게 똥 싸질러 놓고 누가 치우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만 그 뭐 이제 뭐 하청업체라든지 하급 직원들은 때려잡는데 뭐 이제 그 방위사업 비리 수사단이 이제 열심히 하면서도 사실 이런 게 국민 예산들, 국가 예산들 훨씬 더 많이 잡아먹고 군이 그토록 강조하는 전력 공백을 예방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어렵다니까. 네, 훨씬 더 국가적으로 보면 손해가 막대한 이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작 제대로 좀 손을 못 보고 있는.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손을 봐야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을 텐데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가고. 유야무야 넘어가. 네. 우리나라 사람 말 믿어야지 뭐 미국 사람 말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고.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안보 상황을 냉철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네. 지금 공군의 쓰나미형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쓰나미형. 네. 예. 자, 공군에 지금 한 270대 되나요? 노후 전투기. 이거 F4 뭐 F5. 예. 이거 저 지금 조종사들한테 이 비행기 주는 거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이거 과부 제조기예요. 이거. 지금 이 비행기가 도태가 되면 미국에서 직구매하는 전투기 너무 비싸.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F-35도 40대밖에 안 사요. 물론 40대도 좀 필요 없다고 봐요. 한 10대 뭐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럼 뭐 전략 무기가 뭐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이 필요 없어요. 좁은 환경에서. 그리고 F-35도 허수가 있어요. 공대진 미사일 2발밖에 못 달아. 공대공도 몇 발, 8발인가? 몇 발 못 달아요. 안 보이는 게 주특기니까. 안 보이는 게 주특기니까 쏠 줄은 별게 없어. 무장도 별게 없고 항속거리, 속도 다 성능 낮은 비행기예요. 뭐 오죽했으면은 미국의 존 메이킨 그 공화당 상원의원이 사기극이다. 사기극이다.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이런데 그 미국 국회의원이 사기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냅다 그냥 그리고 캐나다 총리는 F-35 산다 그랬다 탄핵당했어요. 완전히 정치 생명 끝난 거예요. 이런 비행기 하나를 신주 모시듯이 정말 어떤 거 이렇게 모시고 다니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사본이면 개털되고 그 다음에 미국은 FMS 정부 대 정부 거래 방식으로 이걸 팔면서 기술 협상은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미군한테 파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판다지 FMS의 기술 이전이 없거든 실제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익히 알고 있었던 건데 왜 FMS 방식으로 F-35 구매를 결정했느냐. 이미 그때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런 문제였는데 국방부나 방사청은 미국이 주기로 했다. 우리 말을 믿어달라. 요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가. 아니 자기가 뭐 로키드 마틴 뭐 영업 상무요? 거기도 이렇게 얘기 안 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이거는 또 좀 국회나 언론에서 좀 제대로 한번 좀 다뤄봐야 되는 문제. 우리 언론은 더 이상. 이게 뭐 전투기 사업이 문제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매 사업마다 문제가 됐는데 전혀 개선되는 게 없네요. 없어요? 전혀 개선되는 게 없네요. 정말 큰일이다. 그나마 방위사업청이 솔직했다. 요건 내가 평가해줄게. 우리가 순진한 또 청장님께서 이실직고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 거기서 국회의원들 소리 벅벅 지르면 무서워.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다 불어. 자, 이게 또 이제 F-35 얘기도 좀 다뤄봤습니다만 또 이번 한 주를 뒤엎은 뉴스가 있었죠. 일본이 뭐 이게 뭐 안보법인지 전쟁법인지 잘 그 구분이 안 가는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켜가지고 일본이 발칵 뒤집혔고 지금 이게 또 도대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국방장관은 나와가지고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법안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미국과 일본 사이의 2+2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중연에 통과가 됐고 이번에 이제 참여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 여기 있는데 크게 볼 때는 주변 사태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넘어선 타국에서의 군사 활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PKO 유엔 그 평화 유지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유엔사의 후방 기지로서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일본의 국가의 존망의 위기, 그 존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유사시에 자위대가 참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타국에서의 이제 그 주변 사태를 벗어난 타국에서의 이제 군사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비군사 활동에 이제 국한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탄약을 제공한다든지 공중급유를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병참 지원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진 것이죠. 그 PKO 활동도 그 전에는 뭐 주로 이제 뭐 시설을 만든다든지 의료 활동을 돕는다든지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뭐 이제 뭐 그 경비를 만든다든지 치안을 만든다든지 사실상의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미사일 방어도 하고, 그런 이제 해상 탐색도 하고, 다 포함된 이런 어떤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군사 활동의 제한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네네. 상당 부분 이제 그 뭐 아베가 줄고 얘기한 것처럼 그 족쇄를 이제 풀어냈다. 이제 우리도 보통 국가, 정상 국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 우리가 없던 국가 하나가 새로 생긴 거예요. 네네. 70년 만에. 70년 만에 저런 국가 없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무력을 가진 국가가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한반도 출병 논란입니다. 이런 게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그 한민국 국방장관은 한 의원이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전쟁이 터졌다. 그럼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일본 그 자위대에 좀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그 출병을 요청할 경우에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민국 장관의 얘기는 이 전시작전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같이 통수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요청이 와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아니, 법적으로는 맞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맞죠. 법적으로는 맞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있고,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있고, 국방장관 밑에 한미 양국 합참의장이 있죠. 국방장관 회의는 SCM, 한미 합참의장 회의는 MC. 여기서 이제 연례 안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수행하는 책임자가 한미 연합사령관이니까 바로 연합사령관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위에서 아니라 그러면 밑에서 못한다 이거지. 이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사실은 모든 법 체계는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미 동맹의 실상과 현재 그 한국 안보의 복잡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한미동맹이 운영되느냐가 문제죠. 우선 봅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모든 작전계획의 첫 페이지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본 작전계획은 유엔사령부 위임에 의하여 작성한다. 유엔사령부 위임에 의하여. 그러니까 연합사라는 조직이 생긴 그 어떤 태동기에는 이것은 유엔의 어떤 그 유엔 사령관의 권한을 위임받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이게 일단 미국 사람들의 이해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한미 연합사의 모든 작전 계획에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장관회의 합참의장 회의에서 주는 대략적인 지침은 받겠지만 평소에 그 작전 계획의 실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합참의 지시는 받아요. 그런데 한국 합참의 지침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작전 계획의 어떤 이러한 내용의 이행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면 한국 합참에 와서 검토받고 결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합참에 하듯이 우리 합참에 와서 간섭 받습니까? 결재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아니, 결재를 한도 없어. 유엔사 교정교칙에 아예 합참이라는 존재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요. 어떤 건 또 한국군에게 비밀이에요. 우리 합참에.
평소에 우리 국방부와 합참의 작전 지침을 받지 아니한다. 네. 이게 동맹의 실상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유사시에 일본하고 협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네. 이거 따져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때는 또 연합사령관이 재빨리 유엔사령관의 모자로 바꿔 쓰고 네. 이때 유엔사의 자격으로 우리는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8곳과 네. 주요 그 어떤 그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작전 지원을 일본 내의 어떤 기지와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미 일체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네네.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나 뭐 우리 저기 국회나 브리핑 한 적 있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어떤 양상으로 가냐 하면은 일본과 미국이 거의 한 배처럼 움직이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네, 가고 있습니다. 나중엔 구별이 안 되는 시점이 곧 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일본 자위대가 그러면은 우리 영해나 영공으로 들어오냐 마냐 이거를 연합사령관한테 따지고 있다는 건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초를 다투는 왜 전시 웃기는 상황에서 얘기냐? 예.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영해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네. 공해상에서 얼마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영해란 건 뭐예요? 육지로부터 12해리 거리에 네. 있는 연안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여기에 일본 자위대가 왜 들어옵니까? 네. 그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북한을 갖다가 원거리 타격을 해버리지. 네. F-15J 전투기라든가 이번에 들어올 F-35 전투기라든가 네. 이지스 구축함이라든가 여기에서 그러면 북한 해안에 다 붙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쏜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해 영공에 들어오는 문제는 네. 이건 결정적 문제도 아니에요. 네. 이미 그 이게 장거리 타격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항공자위대하고 네. 해상자위대는 네. 그런 식의 작전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오고 말고 따지는 동안에 일본은 이미 참전국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공해상에서 하는 거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또 놀라게 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일본은 한국하고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니까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셈이 되니까 일본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이 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그건 말 못하지. 자기가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일본이 누가 뭐가 정해져 있는 네. 저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하면서 이제 보통 국가, 정상 국가 됐다랍니다만 이 동북아에는 이 비정상적인 국가들만 득실거리는 것 같아요. 득실거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한반도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지휘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군인도 이해 못해. 예. 그러니까 이거 어지간한 이 두뇌가 아니면 내가 이 분야만 20년 넘게 네. 연구했는데 아직도 헷갈려요. 네. 그리고 보십시오. 자, 저번에 잠수함 50척 없어졌다는 기사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못 찾았다 그랬죠. 네.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네.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미국의 그 네바다 사막에 있는 중고 해상 초계기를 네. 7천억을 들여 긴급히 도입하겠다. 네네. 네, 또 생돈 7천억 네. 날라갑니다. 네. 이것 때문에 네. 뉴스 네. 하나로. 네. 이런 나라입니다. 한국이. 네. 그런데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70대가 70대. 넘어요. 예. 한 지금 뭐 80대 안 되나? 네. 내가 계속 소식적으로 늘리겠다고 70대가 하니까. 넘어요. 예. 2020년까지인가 130대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도 확대한다 있었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일본이 들어오겠다는 걸 우리가 동의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요청하는 걸 일본이 동의하느냐 네네. 마느냐 형국으로 가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일 수 있는 게 이거 북한 예. 잠수함 누가 잡겠어? 일본에 의존 안 하겠어요? 네. 급해지면은 네네. 일본이 이게 제일 좋다는데 네. 이 능력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사정사정해야 한국이 뭐 동의해줄까 말까 뭐 이렇게 이제 마치 일본이 의리고 한국 갑인 것처럼 막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 터져버리면 갑을관계로 완전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네. 이게 일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 봐. 아니 그 잠수함 50척 없어졌다는 거 사실도 아니거든. 네. 그런데 국방부가 국민들한테 공포 조장하려고 이거를 해놨으니 이제 네. 대책을 안 세울 수가 되니까. 없는 네. 상황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리고 물속에서 오는 잠수함 어떻게 잡아? 네. 매우 어려워요. 네, 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솔직히. 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국민들 겁을 줘놓으니 일본이 가만 앉아 있으면 언젠가 한국이 와달라고 애걸복걸 할 건데? 네. 저기 원산 앞바다에서 출발해가지고. 실제 2010년도에 연평도
또 그 이전에 천안함 사건 직후에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할 경우에는 일본한테 해상 초계기를 서해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청와대 발 뉴스로 나온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네. 무슨 우리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일본이 동의할 거고 안 하고지 이렇게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사실상 몰아가는 걸 국방부도 알고 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갑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요. 지금 이제 북한이 이른바 그 NTXS에서 이제 반접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그 투발 수단들을 개발하고 여기에 이제 뭐 핵도 장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니까 미국의 전력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 해공군과 주한미군의 해공군이 일본 기지를 써야 된다. 왜냐? 북한의 타격 범위 밖에서 작전을 해야지. 뭐 지금 뭐 주한미군 기지 통폐하듯이 뭐 평택, 오산, 군산에 다 갔다 오면 북한의 미사일 몇 발에 다 초토화 될 수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반접근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미연합군이 일본 기지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나오고 있지. 그럼 당연히 일본이 자기들 기지를 그냥 공짜로 제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도 뭐 유사시에 그런 문제도 골 때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거꾸로 우리가 사정해서 일본 기지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뭐 병참 발진 기지로서 일본 얘기지만 미사일 방어로 들어가면 이게 또 사람 환장한다. 그렇죠. 자, 한국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모든 재래식 무기로부터 다 사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핵미사일까지 갈 것도 없어. 안 그래요? 근데 북한이 일본에 위협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미사일. 그렇죠. 거기다 핵을 달면 더 확실한 거고. 섬나라기 때문에 무슨 북한의 지상군이 일본에 쳐들어갈 일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본을 혼내주겠다 이러면 미사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 안보 위협은 미사일 하나예요. 그러면은 요것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볼 거라 이게. 북한이 그렇죠. 언제 미사일을 쏠 거냐, 쏘기 전에 어디서 막을 거냐, 선제 공격을 할 거냐, 한국 영공에서 막을 거냐, 일본 영공에서 막을 거냐, 이거 선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한국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핵미사일 문제가 아니라 전방장사정포가 더 급하고 서해에 있는 공기부양정이 더 급하고 이런 게 아니면 핵미사일 부분은 조금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군사 조치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안보상의 이익이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결심하고 드디어 이제는 군사 행동을 개시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한국, 일본이 같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은 조금 빠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한미 간에 조정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일본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해버리면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일본이 먼저 설쳐버리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우리가 대신 치러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북한을 위협한다 그러면은 북한이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할 때 어딜 타격하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여기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전쟁에서 빠지고 우린 일본하고만 싸우겠다. 북한이 요란답니까? 아니라고. 이거는 도화선처럼 터져가지고 고구마 줄거리 딸려오듯이 다 딸려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건 국제전의 양상이 간단 말이에요. 인계철선이 휴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번에 이제 안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북일 간에도 북한과 일본 사이에도 인계철선이 지금 하나 또 그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있는 거죠. 이게 이 정도 안보법제가 통과됐을 때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건 전쟁의 주도권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니까 지금 일본의 방위 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또 미일 간에 그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한미일 간에 뭔가 약간이라도 의견 조율에 실패하거나 위기 관리에서 이견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대책이 뭐냐 이게. 그런데 우리 정부 지금 할 줄 아는 말이 뭡니까? 그냥 뭐 우리 정부 동의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입장이 없어. 아니 여기서 일본이 잘못 설치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하는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굉장히 공포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참질 못해. 일본이 이렇게 그 아베가 집권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올지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거의 뭐 브레이크 풀린 이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질주하고 있고 앞으로 또 여기서 일본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로 진짜 한번 시즌2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좀 뭐 다소 좀 여름 받았습니다만 네. 또 이렇게 유익한 말씀, 또 많은 도움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뭐 다음 주에 다시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Give me the song and I'll sing it like I mean it. Give me the words and I'll say them like I mean it. 'Cause you got my heart in a headlock. You stopped the blood and made my head soft. And God knows you've got me so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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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Danny boy, don't be afraid to shake that ass.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The dust may just blow away if you wait for a windy
sun.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